여러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좀 조용하더니 그죠?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제일 먼저 오른 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721%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장중에는요 1.77까지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이 올랐던 게 1.75였거든요. 그러면 1.77까지 올랐다는 건 거의 지금 금리가 거의 최근에는 가장 많이 올랐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말입니다. 거의 뭐 이게 몇 년 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대한민국의 국채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2%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1.9% 정도로 떨어져 있지만 아마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으니까 우리 국채금리도 오를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미국의 시장도 보면 국채금리가 워낙 오르니까 주춤주춤하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금리가 오르게 되고 은행의 조달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대출금리가. 이게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건 비투족에게는 엄청난 이야기고요. 특히 연끌족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2월에 은행권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은 1월에 2.83에서 2월에 2.81까지 오히려 0.02포인트나 퍼센트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은. 그죠? 기업대출은 전달하고 2월이 2.69%였는데 2월도 2.69% 동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신용대출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신용대출은 여러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이에요. 보세요. 3.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누가 많이 빌렸습니까? 대부분이 보면 빚내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투족 덜덜 떤다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3.61%면 이거 부담됩니다. 이제 부담됩니다. 비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5% 이상 이익을 내야 될 텐데 5% 이상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증권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롤러코스터 장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비투한 사람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용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정부가 옥죄니까. 대출 못하게 만들고 우대금리 다 취소해버리고 이러니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지난 2월에도요. 이게 지난 2월에도 3%대였지만 지금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계속 오르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가계대출은 0.02%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비투족이 덜덜 떠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이거 다 장난 아닙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주담대요. 주담대도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2018년 8월부터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2.66%입니다. 2.66%. 결국은요. 가계대출은 조금씩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신용대출이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연끌족이나 비투족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큰 충격이다. 굉장히 큰 충격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지금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2월까지잖아요. 2월까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어요. 1.721까지 올라갔어요. 1.77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 딱 두 개로 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3, 2.5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반응이 시장금리 인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국채 발행이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이어서 3조 달러의 또 다른 또 부양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래 되면 국채는 천지로 넘칠 거고 국채가 넘치면 넘칠수록 공급이 많으니까요. 공급이 많으면 국채의 액면가는 떨어지고 국채의 금리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 과연 우리 금리는 가만히 있겠느냐? 올라갑니다. 우리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올라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부담은 장난 아니게 됩니다. 연끌족이나 비투족 입장에서는요. 이거 부담하는 게 장난 아니에요. 0.5%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5조 9천억의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데다가 1% 가까이 오르면요. 11조 8천억 원의 새로운 부담이 생깁니다. 11조 8천억 원입니다. 11조 8천억 원이면요. 빚을 진 사람들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포인트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 장난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가 안정세를 다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은 중앙은행 총재들의 말을 안 믿은 거죠.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말을 안 믿은 거고 이주열 총재의 말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시장금리의 부담은 점점 커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금리에 대한 부담 앞으로도 커질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금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 앞으로도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